정숙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저번화에서 예고편으로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유가 나왔습니다. 정숙님은 우선 첫 데이트에 40만 원 넘게 남자들에게 털리고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상철이 나와 참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해도 사서 들어갔지만 데이트 비용을 100% 남자가 내던 러시아에서 온 정숙으로서는 계속 생각나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사발면만 먹어야 한다느니 빈털털이라느니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이 다음날 상철의 데이트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옷도 마음에 들고 상철과 랜덤 데이트에서 만나 운명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정숙과 데이트를 해봤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같이 이야기할 때 한마디씩 던지는 순자가 재밌고 궁금합니다. 정숙은 이런 상철의 속마음을 모르고 들떠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텐션 높고 자기랑 랜덤 데이트를 하게 되어 좋아하는 정숙을 보며 상철도 웃고 즐겁습니다. 데이트 시작 전에 상철이 너무 노잼이면 아예 마음을 접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상철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든 꼬셔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40만 원 넘게 쓴 것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오늘은 꼭 떡볶이라도 얻어먹어야겠습니다. 상철님 저 오늘부터 가난해요. 떡볶이 하나만 사주세요. 오늘은 꼭 사주셔야 해요. 상철은 자기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주겠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계속 언급하니 이제 조금 짜증이 납니다. 어제 얻어먹어 미안한 마음에 오늘은 쏘려고 했는데 그런 기분마저 망쳤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사주고 마음의 빚도 덜고 정숙님이랑은 끝내자라고 생각하며 따라다닙니다. 정숙님은 눈치채지 못하고 신나서 여기저기 상철님을 데리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숙님이 담을 한 번도 안 넘어봤다는 말에 상철님은 전 학창시절에 좀 넘어봤는데 야자 튀고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티키타카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정숙님은 저는 야간 자율 학습 안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 강제였는데 야간 자율 학습이잖아요.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명히 야간 강제 학습 아니고 야간 자율 학습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고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하셔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야간 자율 학습을 안 했어요. 저는 놀고 싶었고 자아가 강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상철님은 웬만한 보통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하던데 라고 하며 자신은 보통의 무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숙님은 그냥 더 자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1등이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랑으로 끝냅니다. 정숙님은 이 정도로 내가 정해진 길에 순응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잘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봤자 고등학생 때 야자 안 했던 걸 자랑하고 공부 잘하는 편이었다고 30 중반인데 자랑하는 모습이 상철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상철님이 자기는 야자를 튀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봐주지 않은 채 반에서 1등했다고 자기 자랑으로 말을 끝내는 것이 안 그래도 되게 결제한 것을 계속 이야기해 별로였는데 소소한 대화가 안 되기까지 하여 정숙님과 안 맞는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상철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노잼이라 정숙님이 대화를 끌고 갔을 수도 있지만 그걸 고려해도 너무 정숙님이 자기 말만 했습니다. 거기다 정숙님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잘 먹는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앞접시에 덜어둔 것도 잘 못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못 먹고 있으면서 오늘 입 터지면 내일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그럴 수 있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 떡볶이는 먹지 않으면서 자기가 먹보라고 말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도 못 먹었다는 사실을 상철이 지적하자 매워서 못 먹겠다는 말을 합니다. 상철이 실망한 듯 이제 알겠다며 얘기를 시작하려 하지 정숙이 또다시 말을 낚아채며 자기가 허언증 같냐고 합니다. 방송에 나온 것만 이 정도지 둘이 대화하며 정숙님이 계속 상철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상철님이 뭔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정숙님도 느끼셨을 것이고 만회해 보려다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상철님은 멀어지고 정숙님은 허둥지둥하며 실수하고 그걸 보며 상철님은 더 멀어지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며 숙소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보자마자 상철님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니 정숙님은 힘이 빠지고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녁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들어가 쌓였던 감정을 눈물로 풀어냅니다. 나는 상철이 좋은데 상철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바뀌었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었을 텐데 여기서 상철님과 잘 안 되면 다른 여출이랑 내 눈앞에서 데이트를 할 텐데 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그래서 눈물의 핑계를 내 썸남과 썸 타는 친구들,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정숙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인터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한 정숙님 머릿속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숙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숙님이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티내기 싫어 방에 와서 추스린 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데이트 전에 다짐하신 것처럼 상처를 이제 놓고 다른 분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정숙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